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얼마 전 해운기업인 흥하해운이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을 결정했죠. 벌써 네 번째 해운기업 이전 사례인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비즈니스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공계에서는 이전 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부산시 차원에서의 든든한 지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세계 8위이자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인 HMM. 해수부 이전에 이어 대표적인 해운 기업의 부산 이전이 지난 4월 결정됐고 지금은 본사 신사옥이 어디에 자리 잡을지 그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들려온 또 다른 낭보. 수도권 해운 기업인 흥하해운도 지난 7일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사 부산 이전을 공식화한 SK해운과 H라인해운 그리고 HMM에 이은 해운 기업 본사 부산 이전 네 번째 사례입니다. 특히 흥하해운은 지난 1961년 부산에서 설립됐고 40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복귀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과 관련한 행정과 사법, 기업과 금융을 집적화하는 정부와 부산시의 구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부산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하면서 연관 기업들이 뒤따라 부산으로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역 상공계는 해운 물류 기업 이전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 부산시에 적극적인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세제, 그리고 입지 지원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해양 수도 부산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와 해운 기업들의 이전, 그리고 2년 뒤 옛 부산 진역에 자리 잡을 해사법원, 여기에 더해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설립되면 해양 수도 구상의 큰 틀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한편 부산연구원은 지금까지 한계를 보였던 부산의 해양 수도 중추 기능이 강화하고 있다며 해양 수도 완성을 통해 부산 경제 르네상스가 부활하고 부산 전체의 낙수 효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남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어 교통 오지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인데요. 의령군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 2만 4천여 명의 경남 의령군. 의령군 발전의 가장 큰 건립돌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열악한 광역 교통망입니다. 주민들은 대도시를 오갈 때마다 국도를 이용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한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수십 년째 겪고 있습니다. 의령은 경남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광역 교통망에서는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의령만의 손실이 아니라 경남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령군이 내놓은 해법은 남북육축 고속도로 연장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합천 구간을 의령을 거쳐 함안 군부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의령, 함안, 합천 등 3개군은 지난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유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산업과 생활권의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의령군은 민성국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령 IC가 신설되면 올해 말 준공되는 부림 일반 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업 유치와 투자, 또 일자리 창출에도 저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령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령군이 고속도로 유치에 성공해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개통 이후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고 있는 만덕에서 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일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은 한동훈 국회의원 등과 함께 만덕 IC 현장을 찾아 지하도로 진출 차량과 지상도로 진입 차량이 X자형으로 뒤엉키는 엇갈림 구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사를 위해 예산 21억 9천만 원이 확보됐으며 진로 변경 제한 시설 설치와 함께 남해 고속도로 진입 차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모니터링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인 도로 구조 개선 공사에 들어가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 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집중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실제 근무 시간에 맞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근로 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그동안 창원 산단에서는 고정 초과 근무 수당만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 시간 입력이 어렵다는 익명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해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6,841억 원 증액한 7조 2,899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권순기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예산 편성으로 고육과 고물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권 교육감의 공약인 핵심 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학력 보장과 AI 미래교육 기반 강화에 500억 여원을 투입하고 아침 간편식 제공과 늘봄 학교 운영 등 돌봄과 교육복지를 확대합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증설과 급식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습니다. 통영시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과 2분기 소비투자집행 평가에서 모두 경남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월 1분기 신속집행 전국 1위에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에서도 최상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습니다. 통영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운영하며 매월 점검회의를 열고 선금 지급 확대와 행정 절차 단축 등 맞춤형 전략으로 집행률을 높였습니다. 10일 새벽 5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감천화력발전소 방면으로 유턴하던 25톤 화물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대형 코일이 함께 쏟아졌으며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26년간 인공위성 활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바다의 올해 상반기 평균 수온은 17.17도로 기존의 최고 수온을 기록한 2020년보다 0.52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과학조사선 관측조사에서도 표층 수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가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높은 기온과 올해 봄철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태양에 의한 해수면 가열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며 우리 바다 전역에서 해양 온난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 짚어봅니다. 먼저 경남 밀양, 일영, 함안, 창녕 박상웅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2026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대상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에서 우수 국회의원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산업에너지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펼치고 국민의힘 원내부 대표와 초선 의원 모임 대표를 맡아
원내 소통을 이끌어온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2단계와 의령 남북 6축 고속도로 연장, 함안 천주산 터널, 창녕 온천대교 등 지역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도 힘써왔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을 더 큰 책임으로 여기고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구 백종원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국회의원이 아동위원 위촉 전 범죄 경력 조회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 활동을 하는 아동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을 직접 만나고 가정을 방문하는 업무에도 범죄 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위원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기존 아동위원도 동일하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백 의원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위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의 신성범 국회의원이 의료용 대마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의료와 연구, 산업 분야에서 대마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 등 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섬유 산업 등으로 확대돼 농가 소득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취지의 법안을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3기 청년 명예보좌관 101명을 선발해 8주간 참정권과 일자리, 주거 등 청년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섭니다. 청년 명예보좌관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입법 참여 프로그램으로 1기에서는 지방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기에서는 지역 간 청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 의원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주말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토요일인 11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 일요일은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요일쯤 전국에 목요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인공서핑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부산형 인공서핑장은 경기도 시흥 웨이브파크의 2배 크기로 인공서핑장 2곳과 래프팅장, 호텔 등을 갖춘 해양레포츠 복합단지로 구성됩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공원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동부산에 편중된 레저 인프라를 서부산으로 분산하고 가덕 신공항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의회가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선출하며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해운대구 의회는 회기 첫날인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심윤정 의원을, 부의장에는 원영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우, 기획관광위원장 장성철, 복지행정위원장 박주령 의원, 교통안전위원장 김미희, 윤리위원장에는 손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을 모두 마친 해운대구 의회는 각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의회가 여름철 장마와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재난재해 우려 지역과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업 현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 의원들은 만화천 하상정비 사업과 대변에서 죽성 도로 개설 사업, 일광 야구체험관 등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으며 앞으로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교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신고 이후 보복성 민원이나 직장 내 불이익이 노출돼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걱정해 침묵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최초의 산업단지인 서부선 스마트밸리가 정부의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상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사람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부산시는 공모 선정을 계기로 청년과 문화, 산업혁신을 결합한 7개의 주제를 적용해 서부산 스마트밸리를 청년 친화적이고 일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 동안 8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일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희망 2016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지난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총 57곳의 경남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최우수 시군에는 사천시와 산청군이, 우수 시군에는 창원시와 양산시, 함안군, 하동군이 각각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앞으로도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며 따뜻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 경남직업교육박람회가 10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도내 36개 직업계고와 공공기관, 산업체 등이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 5천여 명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체험하고 진로 상담과 기업 현장 면접에도 참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박람회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고 학교와 기업이 함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국내 연근의 참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참다랑어 고소득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대형 선망수협과 동원산업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7일 대형 선망어업 2개 선단이 어획한 참다랑어를 강어업체인 동원산업에 판매하는 첫 직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거래는 기존의 복잡한 경매 위판 중심 유통에서 벗어나 직거래 중심의 내수 유통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입니다. 부산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산 참다랑어를 연중 공급할 수 있고 어업인들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거제시가 흥남철수 기념관 개관에 맞춰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시는 최근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기념관 방문객에게 시월드와 파노라마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호텔 숙박요금을 할인하는 관광상품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거제섬 꽃 마라톤과 산달도 등을 연계한 숙박형 러닝 관광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